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한국 시장은 갭 상승 후 음봉을 내리꽂았고 해외 시장도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형태나 이유는 달랐다고 보는데요. 혹자는 중국이 4월 산업 생산이 쇼크로 나오면서 시장이 밀렸다고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금요일 야간 선물이 상승폭보다 더 강한 상승을 했고 이미 외국인들은 시가선부터 선물 매수를 해서 개장 후 5분간은 시장이 348.85포인트를 터치한 등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시가 저가 이후 강한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후속 선물 매수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기관이 차익 실현성 현물 매도가 나온 등 시장을 조심스럽게 누르면서 우리 시장은 점진적 눌림이 11시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전일이 오버슈팅 영역인 이 344선까지 밀려내렸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중국이 4월 산업생산 지표가 전년 동월비 2.9% 감소가 나오면서 컨센서스 0.5% 증가 이거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판단은 다릅니다. 이미 증시는 개장 초부터 이익 실현을 원하는 흐름이 더 많았고요. 외국인이 신규 매수 수요가 한 5분 만에 사라졌죠. 그러자 바로 밀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표가 발표된 11시에는 시장이 언더슈팅을 보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는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그 이후로는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오후에는 약간의 반등을 보이기도 했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니케이 선물이 지난주 금요일 워낙 강하게 튀어올랐는지라 이익 실현 흐름이 나오면서 미국 지수 선물을 조심스럽게 끌어내리기 시작했고 10시 15분 이후로 홍콩 시장 갭 상승폭이 기대에 못 미치자 먼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나가리 나자 일시적인 롱스탑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눌렀는데요. 그래서 지표 발표 시점인 11시를 기점으로 나스닥 선물이 이후 움직임과 코스피 선물이 이후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나스닥 선물은 이후 100포인트가량 밀었어요. 근데 코스피 선물은 거의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이 장중에 6천억 넘는 선물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 상대방은 주로 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은 오늘도 소폭이나마 감소했죠. 즉 오늘이 시장 하락은 신규 숏 배팅이라기보다는 개인은 물린 선물 매도를 치우고 또 외국인은 단기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는 오전장에는 약간 이렇게 눌리면서 이제 소폭 백오데이션을 그렸을 뿐 오후장에는 나름 베이시스가 선방을 했어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 무려 250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1000억도 아니고 한 종목 250억 사는 게 무슨 호들갑거리냐 하실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비중 축소 시 우선주도 함께 정리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250억 넘게 매수한 것 그리고 삼성전자 본주 또한 의미 없는 수준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반도체 주식에 대한 일방적 매도 혹은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인덱스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심스럽게 눌렸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중국 산업생산 지표 쇼크가 시장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이슈는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돌아온 슈퍼개미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전 9시 10분부터 개인은 풋옵션 347과 350을 무려 250억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10시 45분까지 풋옵션 네이키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 옵션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개인이 풋옵션 매수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면서 풋매도와 함께 해지성 선물 매도를 했다고 보는데요. 이범물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인이 풋옵션을 월물 초부터 매수로 지르자 변동성이 증가하긴 했지만 이후 풋옵션 매수 공급이 멈추고 나서는 더 이상 변동성이 살아나지 않고 확 죽어버렸죠. 그렇게 장 마감까지 더 이상의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개인이 풋옵션 베팅의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올해 들어 있었던 이 풋옵션, 슈퍼개미 풋옵션 매수 베팅
이게 마지막으로 4월에 손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 5월물은 쉬었던 것 같은데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서 또다시 질러댄 이 자금이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런 네이키드 베팅이 성공적으로 청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 매매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 몇백억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 10년 전만 해도 시총 500억이면 코스닥 제조업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정말 큰 돈이죠. 지난 월물에 이 슈퍼개미는 150억 넘게 옵션을 태워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고 이 슈퍼개미는 하방으로 보고 있으니 어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여하튼 한국 시장 정리하면 시장은 중국 경제지표 미스로 하락했다기보다는 이 매수자들이 한 템포 쉬자는 입장에서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밀린 것이고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슈퍼개미 풋옵션 매수 베팅이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조용했다고 봐도 됩니다. 특히 유럽 변동성은 또 마이너스 5.34% 하락을 해서 이제 변동성 지수 27.45포인트까지 밀렸는데요.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변동성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임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주인데 유럽과 미국 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간 지나치게 옵션 가격이 비쌌던지라 옵션 가격이 꺾인 이상 이번 월물에서는 신규 옵션 매수 베팅이 돈이 되기 어렵죠. 여하튼 증시는 변동성을 계속 축소시키며 기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재미있는 흐름이 있었어요. 드디어 그 BNY 멜론은행에서 이탈리아 국채 선물 숏 확대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그 BNP 파리바는 이탈리아 국채 롱을 잡지 말라, 이런 권고를 했어요. 아, 자식들, 이거 한 달 전에 얘기하지. 어쨌든 저는 한 달 전에 들어갔으니까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유럽 세션에서는 장 초반에 이탈리아 국채 매도가 쏟아졌는데 아쉽게도 미국 세션 초반에 들어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살짝 오르자 채권 반등이 나오면서 아랫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여하튼 이탈리아 국채는 계속 매도 관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ECB의 그 프랑스와 밀로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이 유로화 약세에 대해서 이 수입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유로화 하락에 구두 개입을 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달러의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지난주 저점을 재차 위협하려던 것을 유럽 세션에서 다 걷어올리면서 비달러 하락에 속도 조절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유로화 또한 장중에 더 밀리지 않으면서 조심스러운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아직은 이 반등이 캐탈리스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아시아 세션에서만 조정을 보였을 뿐 유럽 세션 들어서 계속 상승했는데요. 기름도 이번 주 옵션 만기주죠. 그래서 오늘 이 상승으로 콜옵션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요건 의문이 듭니다. 텍사스 기름 기준으로 원이어 커브를 보면 지난 3월의 기름 피크 시점까지 약 7달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물 미결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이 오르고 있는지라 아직은 기름 숏배팅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이번 주 수요일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도 기름이 과연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 요건 의문입니다. 여하튼 기름은 이번 주는 비추세장으로 보고 손대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리는 아시아 세션에서의 눌림을 틈타 415선에 선물 매수를 추가했습니다. 최소한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원자재 반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외에 소맥 7월물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우크라이나 파종 실패, 그리고 프랑스의 가뭄, 인도의 수출 금지 등 여러 가지 재료로 상한가를 갔지만 어떻게 보면 2차 상승 중이라 좀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농산물은 손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CME 전자거래가 아시아 세션에서 시작되자마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니케이 선물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세션에서 레벨 다운을 하게 되었고 미국 세션 프리마켓을 앞두고 반등에 성공한 듯 했으나 본장 개장 후 매수 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 30분 남겨놓고 매수세가 일부 후퇴하면서 눌려서 끝났지만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혔고 변동성 선물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2주 전에 기록한 저점권까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게 합니다. 사실 변동성이 25포인트까지 밀리게 되면
시장은 이미 추세적 반등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6월물 변동성 선물은 콘텐고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만 변동성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유럽도 같이 가라앉고 있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아시아 세션의 조정을 중국 산업생산 쇼크로, 그리고 미국이 조정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쇼크로 이야기하는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1.60포인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건 맞아요. 근데 이때 지수 선물 반응은 추가로 언더슈팅 이런 거 안 나왔고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지표에 반등하지 않았고 단지 지난주에 이어진 급반등에 기간 조정을 하루 더하는 하루였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개별 종목 보면 이 테슬라가 시가, 고가, 종가, 저가 뭐 이런 마이너스 5.8% 음봉을 그렸고, 또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52% 하락, 아마존도 마이너스 1.77% 하락을 했지만 기름 주식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무려 6.45% 상승했고, 엑소모빌, 쉐브론도 2%, 3%대 상승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덕분에 장 막판에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밀린 상황에서도 다우지수는 장중에 플러스 1% 터치하고 또 장반까지도 어쨌든 0.13%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 중 스몰캡들은 지난주 이 금요일이 상승이 과했다고 판단했는지 골고루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는 의미 있는 경제 지표도 없었고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기간 조정을 겪은 날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 1.4포인트 반등이 나오면서 합성 선물이 제법 튀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적극적인 콜옵션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풋옵션 매도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오버나잇한 풋옵션 매도는 이미 이익권이고 어제 들어간 풋옵션 매도는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월요일 해외 시장 반응을 보면 기간 조정 형태의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밀려서 멈춘다 싶으면 과감하게 풋 매도를 더 쌓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월물 초라 풋 매도를 풀 베팅하긴 그렇지만 다시 337선을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는 아주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밀리면 풋 매도 더 쌓을 거고요. 다만 오후장에 시장이 반등 못한다? 이러면 오후에는 풋 매도를 멈추고 하루 더 지켜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오지달러 매수 계속 들고 있고, 이건 단기 매수예요. 그리고 구리 매수 들고 있고, 채권 스프레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대놓은 나스닥 선물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분은 11,700선이 깨질 때까지는 손절하지 않고 밀고 갈 거예요. 기간 조정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으나 이번 주 주봉의 12,700선 테스트는 종가상으로 달성하지 못해도 한 번은 갔다 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